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이번 주가 아마 이제 각종 그 벚꽃과 목련꽃 또 개나리꽃이 이제 아마 절정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학교에는 벚꽃이 만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아마 돌아오면서부터 벚꽃이 만개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보니까 보름 정도가 빨리 봄이 왔고 또 꽃들도 많이 만개를 한 것으로 지금 아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구상에서도 이런 어떤 그 이제는 더운 기온들이 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또 생활하는 삶 속에서 정말 더욱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꽃을 또 자연에 주는 그런 또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우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과목적으로는 조금씩 청소년의 문제와 보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싸움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어떤 대응적인 것, 그 다음에 원인을 발견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4장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의 의의부터 대책까지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부적용이라는 이런 그 용어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는 그래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는 부적응 행동의 양상이 학생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응과 부적응의 경계의 기준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단일화된 정의를 내린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부적응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부적응이라는 용어의 어떤 개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적응의 용어 정의는 한 개인이 사회에서 이 대인관계를 맺으며 생활할 때 그가 속한 사회의 규범과 이 질서를 벗어나서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 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부적응의 어떤 용어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학교 부적용이라는 어떤 그런 이런 부적용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청소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이제 논의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한 개인이 사회에서 이런 다인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는 이런 어떤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응의 개념을 학교와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먼저 아동기의 상호작용은 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동기의 상호작용은 가정에서 누구와 부모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동기의 상호작용. 그러면 그 청소년기는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거기에는 상호작용은 가정보다 확장된 학교에서 누구에게? 교사와 그 다음에 플러스 또래 집단 이 등과의 어떤 다양한 타인과 이루어지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청소년에게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칙의 습득과 이 적응적인 생활 과정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독립된 한 개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소년 개인의 어떤 욕구와 학교 환경 간의 마찰이 생길 경우에 이러한 마찰로 발생될 갈등이 어떻게 돼요? 이 부적응적, 그 다음에 부정적인 행동 특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바오라는 사람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 학교 부적응을 청소년 개인의 욕구와 학교 환경 간 관계에서 이 갈등으로 부적절한 행동의 표출이나 교사와 또래 집단과의 건강한 어떤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삶의 만족도가 낮고 그다음에 불안과 억압의 감정을 경험해서 매사에 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은정과 이혜경이라는 이 학자는 자, 학교 부적응을 학교에서 적응하기 위한 생활하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면에서는 이 욕구 불만, 그다음에 갈등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어떤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탈하려는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이탈하려는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부적응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뭐 바오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조은정과 이혜경 또 다른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다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 부적응이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자, 청소년이 학교라는 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학교의 가치와 규범, 질서에 부합하는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학교에서 부적응적 대인관계와 개인적 행동 양식이 불균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 학교의 부적응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학교 부적응의 유형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학자들 간의 어떤 그런 또 기관 간의 의견을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유형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학업 관련 유형입니다. 자, 청소년 학교 부적응 중 학업 관련 유형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는 학업 중단, 학업 중단. 대표적인 것은 학업 중단. 그다음에 학업 부진. 그다음에 기초학습 능력 부족, 무단 결석, 장기 결석, 등교 거부, 난독증, 집중력 저하, 학업 분위기 저해, 불량 수업 태도, 잦은 지각 및 조퇴 이런 것들이 이제 학업 관련 유형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뭐 꼭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제 몇 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 얘가 청소년의 어떤 그런 쪽에서 학교에 부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학교 관련 학교 부적응 유형들은 학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응장애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적응장애라는 것은 어떤 정신병의 정신병,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거죠. 정신병. 그래서 정신사회학적인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감정적 내지 행동적 장애다. 여기는 이 장애는 감정적 내지 여기는 행동적 장애. 이게 이제 정신장애라고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원인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이런 적응장애가 나타나고 이 적응장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그래서 감정적, 행동적 장애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량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점차 어떻게 돼요? 학업 지체에 흥미를 잃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학교 부정형 청소년으로 낙인을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이런 불량 수업 태도를 지닌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학습 자체에 큰 흥미를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수업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학습은 이어오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학업과는 어떻게 돼요?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계속 학습 분위기를 흐트리기 때문에 교사와 다른 또래와의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정해진 이 교과 과정의 시간표에 따라서 학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관련 이 부적응 학생들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까지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그 부적응 학업 부적응과 관련돼서 기초학습이 부족하거나 난독증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을 수행하고 싶어도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적응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 난독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난독증은 듣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듣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 문자를 판독하는 거, 읽는 거, 문자를 판독하는 데는 이상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떤 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각, 그다음에 어떤 청각, 이 모두 정상인데 여기에서는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응? 글자를 읽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난독증 증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독증. 그래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죄송합니다. 부적응으로 인해서 적응장애뿐만 아니라 이 정신병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안, 장애, 여러 가지 어떤 고소공포증, 뭐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장애로 인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정신병과 같은 이런 장애가 나타나고, 그것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뭐 학생으로서 또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또 어떤 청소년들로서 그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원인과 대체 여러 가지가 이제 일어나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또 필요한 그러한 이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정서 관련 유형입니다. 자, 청소년 학교 부적응 중에서 이 정서 관련 유형에는 어떤 신경직적 문제를 가지고 신경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높은 열등감, 그다음에 우울감, 불안감, 그다음에 불만감, 좌절감, 분노감, 무기력감, 낮은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가질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낮은 자아 개념은 지나친 내향적인 성향과 어떤 공포심, 그다음에 강박관념, 그다음에 편집적 경향,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자살 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서와 관련한 유형들의 어떤 문제들을 보면, 여기서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어떤 청소년의 어떤 부모의 양육 환경과 그다음에 양육 태도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서 너무 어떤 그 억압하는 측면에서 너무 또 방임하는 측면, 이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간에 이 청소년들의 부모에 따라서 이 정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어떤 양육 환경과 양육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기에 아주 이런 현상들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좋은 것은 어떤 부모와 학업적인 관계도 있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이 뭐 어떤 그런 것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이거 심해지면 따돌림, 그다음에 또래 괴롭힘의 경험, 이런 것들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우리나라의 어떤 지나친 입시와 여기에서는 어떤 진학 분위기,
이런 진약 분위기를 경험함으로 해서 어떤 심한 스트레스를 또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이 초등학교 입시 스트레스는 실질적으로 보면 뭐 고3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론이지만 중3 또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초등학생까지.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뭐 수학을 뭐 수학을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영어를 해야 된다, 뭐 아주 어떤 엄청나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그 군부대에 있는 분들도 해당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성인이 결혼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찌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보면 첫 번째는 이 결혼을 하면 좀 주택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20년에서 뭐 한 30년 정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에 뭐 본인들이 그 이제 돈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융자하고라도 뭐 해서 뭐 이사를 해서 집을 구입해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경우 주택이 이제 첫 번째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이죠. 교육. 그래서 교육은 유치원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끝나고 나면 여기에 학생들을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1, 2, 3 해가지고 뭐 여긴 태권도, 여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음악 학원, 뭐 태권도 학원, 그다음에 여기는 뭐 영어 학원, 또 뭐 하나는 뭐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예를 들어서 다 뭐 정말 뭐 때운다 그럴까요?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7시, 8시 빨리 들어오는 거 초등학생들 그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부모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뤄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초중고에 이제 특히 이제 초등부에는 이제 돌봄이 있잖아요. 돌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못하는 뭐 체육이나 그다음에 음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술 이제 자기와 어떤 그런 자기와 관련된 그다음에 뭐 주특기라고 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취미 활동 그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보충해서 뭐 영어라든지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또 끝나고 나서 이걸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견디기가 힘들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든지 교육적으로 해서 보내게 되면 돌봄센터에서 다 돌봐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 부모와 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또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오늘 또 와서 우리 부모들은 또 뭘 공부를 했니 공부를 얼마만큼 했니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는 아이들하고 정말 어떻게 뛰놀고 일을 할 수 있는 데인데 또 뛰는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뛰면 또 층간 소음으로 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런 요소들을 같이 좀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긴장감이나 초조함, 불안감 이런 것들이 급상승되면서 어떻게 돼요?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체력이나 그다음에 시력, 집중력 저하, 불면증 이런 어떤 신체적인 문제까지 이제 동반이 아울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체력, 시력, 집중력, 불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체적인 문제까지 다 동반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 신체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병명이 또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시험 불안이라든지 대인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 부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대인 관계 관련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중에서 이 대인 관계 유형에는 또래 집단 내의 어떤 그런 소외, 그다음에 이성 또래, 그다음에 부모 및 가족 구성원, 그다음에 교사와의 관계 문제, 수동적이고 비극적인 대인관계 방식, 그다음에 소극적 태도, 폭력성, 충동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학교 부정을 유발시키는 이 대인관계 유형은 이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 청소년은 이제 이게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누구와의 관계냐 또래 관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이런 시간을 갖고 또 영향력을 또 받고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인간 교육은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또래 집단과의 대인관계 부적응 문제는 뭐냐면 학교 폭력과 연관되기 있기 때문에 막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래 집단과의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고위의 어떤 그런 그 공무원의 자녀들 이제 뭐 지금은 퇴직했지만 그런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학폭을 해가지고 학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좋은 대학에 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뭐 이제 학교 생활에도 학폭에 대한 것은 기록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어느 학생들이 일방적인 또 피해를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하여튼간에 이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적응이나 그다음에 어떤 외로움, 그다음에 어떤 대한 그런 불안,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과 불안감, 우울감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온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청소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진출할 때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괴롭히는 어떻게 돼요?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런 그 학폭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각별한 그 어떤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청소년의 어떤 사회성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운둔형 여기는 운둔형 외톨이 운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뭐 운둔형 외톨이는 뭐냐? 방에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어떤 방에 자기만의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떤 면에서 삶의 의의를 느끼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는 상당히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삶을 마감하는 자살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어떤 마지막으로는 운둔형 외톨이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한 또 우리가 또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부모로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또 우리가 쉽게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비행 및 일탈 관련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학교 부적응 중에서 비행 및 일탈 관련 유형은 교칙 위반과 그다음에 교내 부적응 부조화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교사와 또래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교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뭐 교사와의 관계가 좀 그렇죠. 이 교내의 어떤 부적응, 부조화를 통해서 또래 관계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이 비행과 일탈 관련 행위 등에서 일탈은 어떻게 이제 되느냐, 비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청소년의 비행은 이제 크게 지휘 비행과 이제 행위 비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휘 비행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이라는 이 지위 때문에 금지하는 이 비행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음주와 흡연, 가출, 무단 가출, 늦은 귀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뭐 이제 음주와 흡연 같은 경우에도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학생들도 우리 학교에 가보면 바깥에 나가면 뭐 담배 쫙 피고 있고 중학생 이제는 그게 이제 초등학생까지 내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 비행이라는 것은 자,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로 여기는 폭력이나 폭행, 절도, 강도, 금품갈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비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행의 연령이 자꾸 이제 낮아지니까 현재까지는 14세인데 이걸 13세로 낮추겠다. 촉법. 이 촉법 소년이죠. 이 범죄 촉법 소년.
그래서 범죄 행위가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연령이 낮아져 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법무부에서 낮추기로 했는데 이제 아마 그 국회하고 다른 그 이제 대법원 쪽에서 아마 법원 쪽에서 이런 어떤 그 낮추게 되면 또 이제 어린 나이에 이런 어떤 그런 비행 청소년 이런 것들을 남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같이 아마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교화해서 그런 쪽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간구하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행 및 일탈 행동은 자, 청소년이 타인과의 어떤 유대라든지 어떤 지지 관계가 낮을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욱 쉽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어떤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으면 이런 어떤 그 타인과의 어떤 청소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지 관계가 낮을수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아 존중감이 높고 그다음에 인정해주고 부모가 어떤 면에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맡겨진 이런 어떤 그런 거 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낮은 유대 관계는 타인의 신뢰감 형성을 어떻게 해요?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청소년과 타인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규칙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 필요성까지 상실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과 일탈 관련 유형에서 상당히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규범, 규칙 이런 것들까지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약물 남용과 관련된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약물 남용과 관련된 유형에서는 흡연과 음주를 비롯한 본드, 가스, 이런 흡입제, 진정제, 환각제 등 매우 다양한 어떤 그런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아지고 있는 건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각종 범죄로 이어짐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이나 뭐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지금도 아마 이제 그 공항에 아마 김포공항으로 온 것 같은데 모 대통령의 어떤 그런 손자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금 폭력성 가족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항들을 또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유튜브를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마약을 어떤 환각 상태에서 그거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발각이 돼서 깜짝 또 놀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마약이 이제 상당히 활보를 치고 있고 뭐 엄청난 심각한 그런 마약과의 전쟁까지도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까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약 종류 이런 환각제를 투입했다고 이제 해서 상당히 또 이 사회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포폴이라든지 뭐 대마, 코카인, 그다음에 케타민 뭐 이런 어떤 네 개의 마약을 어떤 처방하고 복용해서 여러 가지 상당한 또 이 심각성을 또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떤 마약의 어떤 그런 청정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이 층들이 자꾸 젊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낮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 관련된 유형입니다. 자, 성과 관련된 유형은 자,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모든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인터넷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면 청소년의 빗나간 호기심을 인해서 이제 음란 사이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성문제는 어떻게 돼요? 성인 세계의 어떤 음란 문화라든지 태폐학락적 이것으로 인해서 타락해 가서 성가치관에 의해서 문란해지고 그것이 강범의 어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성 문제는 이 성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 성인 세계의 음란 문화라 태폐학락적인 문화 이것이 곧 어떻게 돼요? 청소년으로 그대로 이전되고 있다, 이행되고 있다, 행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대로 청년들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어떤 그런 성인 문화, 성인 세계의 음란 문화와 그다음에 태폐학락 문화가 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어떤 약물 남용이라든지 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 학교 부적응의 원인입니다. 자, 청소년 학교 부적응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나눠보면 여러 가지는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매년 중도 탈락한 학생들의 어떤 누적률과 재학생 가운데 학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숫자까지 추가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학업 중단율은 상급 학교일수록 수도권일수록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자발적으로 학업 중단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 중퇴 청소년 비율을 따져보니까 0.7에서 2.5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나서 아마 상당히 지금 3에서 4% 정도까지 않을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업 중단자는 뭐 질병이라든지 가사, 품행, 부적용, 그 다음에 기타 사유로 인한 중단 탈락자를 우리가 학업 중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2 내지 3년간 학업 중단율의 증가 추세를 보면, 자,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율은 2006년 대비 0.5가 증가한 3.6%있다. 지금은 아마 2006년도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또 20한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여기에는 아마 거의 한 상당한 수의 어떤 그런 학업 중단율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학교 밖의 청소년율을 지금 나중에 보니까 40.6%인가까지가 지금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후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라는 것들을 한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자, 취업과 돈을 벌어야 되겠다. 44.6%.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돈과 관련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돈과 해결된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청소년까지도 들어서서 이제 뭐 아이들도 학교를 가고 싶지 않고 이 취업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45%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가겠다는 학생, 그 다음에 기술을 배워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지만, 자, 실컷 놀고 싶었다, 아무 계획이 없다,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45%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하고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거의 뭐 비슷한 그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학교 부적응의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어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떤 성취하고 싶은 걸 들어보니까 실적으로 보면 취업과 돈이지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돈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 중단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학업을 중단했냐라고 보니까 교과에 대한 흥미를 상실한 여기 친구 하나 43.9% 정도가 됩니다. 그죠? 43.9%. 그 다음에 여기 떠는 친구, 교사, 그 다음에 학교와의 갈등,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9.39%. 그 다음에 가정 불만이 여기에서는 23.7%. 그 다음에 학교로부터 자퇴 압력을 받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부적응으로 일어나니까 자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옛날 같으면 자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을 안고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어떤 이해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경제적인 게 16%. 지금은 돈이 없어서 또 뭐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라기보다는 학업을 중단한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학업의 부적응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상실로 인해서 거의 44%가 이제 이렇게 학업을 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친구와 또 교사 간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돼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학교 부적응의 현황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에 대한 어떤 흥미가 상실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의 높은 이제 스트레스가 입시 스트레스. 내가 이제 교과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학교를 그만두고 뭐 한다면 내가 뭐 당장은 어떤 면에서는 일을 하고 돈을 벌겠다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런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 중단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 계획대로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한다. 이 57.3%라는 겁니다. 57.3%.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43.5%.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 여기도 한 40%. 부모의 갈등 33.4%. 이렇게 이제 학업 중단 이후에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겪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병리적 현상, 정신적 병리 현상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해결하는 것만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과 이 행복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과 행복 만족도를 어떤 높이는 그러한 경우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 청소년 학교 부적응의 원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환경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우리가 요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인 심리적 요인입니다. 자,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개인 심리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별이라든지 학업 성적, 그다음에 충동성, 그다음에 자기 조절, 그다음에 조절 능력의 부족, 공격성, 그다음에 낮은 자아 개념, 정서 지능 및 공감 능력 저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기술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모가 편애한다든지 부모의 어떤 원활하지 않는 어떤 부부관계,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이런 기대 부족, 그다음에 불확실한 어떤 자아정체감, 높은 우울감, 불안, 걱정, 무력감, 권위에 대한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 그다음에 의존적인 성향,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자극 추구, 그다음에 소외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떤 면이냐면 낮은 자아 개념은 학교 부적응과 여기에는 깊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이 높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해서 높은 이런 어떤 적응감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자아 개념은 어떻게 돼요? 원만하고 적응적인 학교 생활을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아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이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필수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 개념이 있으면 반대로 부정적인 학교 적응의 원인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만하고 이 적응적인 학교 생활이 필수다. 그래서 청소년의 높은 우울감과 불안감, 그 다음에 학업뿐만 아니라 매사에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매우 어떤 면에서 보면 무기력한 이러한 것들을 이뤄갈 수밖에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학교 부적응은 어떤 그 여자보다 여학생보다 어떻게 돼요? 남학생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어떤 개인의 비행 경험이라든지 뭐 흡연, 그다음에 금지 약물 복용, 그다음에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부적절한 어떤 성문제, 가출 이런 과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 부적응과는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약물 남용이라든지 이런 사회 경험, 성문제, 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환경적 이제 그 요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는 가정 그 요인입니다. 가정 요인.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 요인은, 자, 여기에는 청소년 학교 부정의 가정 요인은 뭐냐면 어떤 부모의 사망이라든지 어떤 사별 이혼, 그다음에 별거, 이런 것과 같은 가정 구성원의 어떤 결손, 그죠? 결손, 해체, 그다음에 변화, 경제적 빈곤, 부모의 어떤 낮은 교육 수준, 그다음에 비일관적이고 강압적인, 그다음에 억압적 혹은 방임적 이런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이런 어떤 청소년의 부정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낮은 가족의 탄력성. 낮은 가족 탄력성은 뭐라면,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어떤 강압적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유대감, 가족 구성원과의 어떤 불화,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및 의사소통 단절, 가정 폭력, 자녀에게 갖는 어떤 낮은 성취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자, 특히 가족 구성원의 어떤 구속적 결손, 그다음에 이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가정은 어떻게 돼요? 안전하고 지지를 제공하는 집단,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부모의 낮은 교육력, 비일관적이고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교육적인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집단의 위협을 받아도 해체되지 않는다는 단단한 공동체라는 어떤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요인으로 어떤 그 부정적인 요인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이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거나 어떤 상실로 인해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안정성은 큰 위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형태의 변화는 청소년의 어떤 폭력성과 학교 부정행위에 매우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교육과 교육의 지원의 결혼은 학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가족 건강성과 이 그 부정유의 관계를 조사 연구에서 보면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 정체감, 대인관계 등 이런 것들이 이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부정과 연계에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이 건강하고 자아 정체감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모의 어떤 정서적, 물리적 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서 개인의 어떤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쉽게 성취할 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습에 대한 어떤 흥미, 그다음에 학교 적응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건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청소년의 빈곤한 어떤 경제적 수준은 학교의 어떤 부적응이라든지 가출, 비행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육과 어떤 그런 교육적 지원, 이런 거의 결혼은 이 학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간에 가족이 건강하고 자아 정체감이 높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모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좋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우리 청소년들의 부적응은 학교 적응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당당히 그런 현상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인입니다. 자, 학교는 가족을 제외하고 사회와 집단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회와 가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학교 부정형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좌절감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졸업한 학생과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들 뭐 똑똑해가지고 검정고시를 치고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검정고시로 오겠지만 검정고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학교 생활을 통해서 사회와 가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하지 못한 이런 어떤 그런 학생들에게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한 번 부딪혀 두 번 부딪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경험은 학교의 부적용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는 점차 어떻게 돼요? 또래끼리 과도한 경쟁의 구도를 형성하면서 진학과 취업을 최우선 목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내가 저 친구를 뭐 예를 들어서 밟지 않고는 누르지 않고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한 하나의 가정 정도로 그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뒤처지는 또 또래 집단과의 어떤 그런 도태되는 분위기 이런 어떤 그 학교의 어떤 부적용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제거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 수준도 학교 부적용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학업 성적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학습 자체만 흥미가 떨어지고 수업 시간은 지루하고 그다음에 괴로운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를 수행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아 개념도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수업에서 자신감 결여는 어때요? 또래 관계를 위축시켜서 점차 어떻게 돼요? 등교 거부, 그다음에 무단 결석, 잦은 조퇴 이런 것들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래 관계를 어떤 위축시켜서 점차 등교 거부라든지 무단 결석, 작은 조퇴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밖에서의 어떤 그런 부정형을 유발하는 학교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학교 폭력 피해 여부라든지 정규 교과 학습 내용의 불만, 그다음에 교칙 거부감, 그다음에 처벌 체계의 비효율성, 그다음에 불공평성, 그다음에 뭐 여기는 학교나 학업 자체에 대한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 어떤 그런 교사의 특정 학생을 편애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지나친 훈용이나 체불, 그 다음에 교사의 낮은 유대감, 그 다음에 교사의 무관심, 학업의 어떤 다양한 활동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낮은 학업 성취감과 반복적인 무단 결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심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인에 대한 어떤 학교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생들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런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와 그 다음에 또래 집단 이런 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교사도 마찬가지로 학생을 편애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편애하고 그다음에 어떤 체벌을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래 집단과도 상호 유기적인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이제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부적응적인 이런 어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거부감을 이제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거부감을 느끼고 이제 따라서 그들은 이제 학교에 어떤 그런 부적용한 상태로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따르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래 집단의 이제 요인입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자, 부모보다는 누구 관계와 친밀하다 그랬죠? 또래와의 더 어떤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런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기술도 습득해 나간다니까 또래 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인 기술도 습득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래에게서 이 인정과 전서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지 않고 전서적 지지를 받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가치 없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없는 존재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또래 집단 관계에서 이런 사회적인 기술도 습득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서로 간의 인정과 정서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또래에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자아 정체감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또래 집단의 영향력은 어떻게 돼요? 평생을 좌우할 만큼 매우 어떤 중요한 역할,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학교 부적응 역시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좌우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래와 주고받는 어떤 적절한 이 정서적 지지는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자아 개념, 이거를 높이는 데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또래 집단과 어떤 주고받는 일의 정서적인 이런 지지가 없다고 하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자아 존중감뿐만 아니라 자아 개념을 여기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말에서는 청소년 부정적인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 만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이런 존중감, 그 다음에 자아감, 이런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자, 그래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어떤 존중감을 받지 못할 경우에, 또래 집단과의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외로움과 우울감이 느끼고, 그다음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 행복감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 역시 학교 부정의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비행, 또래, 이 또 다른 또래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비행이나 일탈 행동을 하는데 또래에 어울리는 경우에 또래 관계에서 소외감 등을 경험할 때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과 또래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여기는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의 학교 부정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휴식하고 10분간 휴식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